안녕하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고평가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거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향후 3년간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런 인식들이 당연해진 거죠. 뭐, 부동산 앱 서비스 리치고라고 하는 데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뭐,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지금 현재 너무 높다라는 거죠. 2022년 8월 전세가 대비 저평가가 마이너스 51.2%, 평당 가격이 4천만원. 미친 거죠. 평당 가격이 4천만원이라는 거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PIR, Price Income Ratio,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랍니다. PIR 10은 주택 처분 가능 소득을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PIR. 근데 서울의 이제 PIR은 25.5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높다라고 하네요. 2004년에서 2022년까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높은 거죠, 너무.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해봤을 때 PIR 평균이 17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5라고 하니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PIR이 한 10 정도가 적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돈을 10년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돼야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거죠. 25.5라는 건 너무 심하죠. 그냥 보통의 직장인이 직장생활 쭉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냥 버는 돈 그냥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좀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받아가지고 그죠? 2배, 3배 뻥튀기 해서 프리미엄으로 분양금 팔아먹고 입주 시점에 올라간 가격을 시세 차익 보고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기 수요로 부동산을 접근한 거지. 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사는 경우는 좀 적었다, 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 주택 거품이 서울 아파트의 거품이 50% 이상이다라는 게 저게 50% 이상의 거품이지, 100% 이상의 거품이지, 이런 수치 자체보다는 저 뉴스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안 팔리면 그건 내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린다. 살려는 사람이 없다. 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에 빠진 상태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0만 건이랍니다.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거래 건수는 전국에 7월까지 20만이 10만 되고 5만 되고 3만 되고 1만 되는 경우도 아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레 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이제 댓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I 안 해도 안다. 맞벌이 부부 이런저런 혜택 안 줄 정도의 벌이가 있는 사람들 중 10년 15년 열심히 모아야 살 수 있어야지. 근데 1년에 1억 이상 순수하게 모아야 된다. 세금 생활 빼고 1년에 1억 모을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냐? 거의 없죠. 50%가 아니라 70%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서울집값 70% 빠져야 정상이고 팔릴 거다 이러는 거죠. 50%가 아니라 70% 이상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이래저래 기사들 뉴스 댓글들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로 지은 닭장 한 평이 3천만원, 33평이 10억. 아무리 돈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너무 비싸다. 돈 10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250만원씩 33년을 모아야 10억이 된다. 월 250만원 모으려면 최소 세후 40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세후 400만원 이상이 그렇게 쉬운 연봉이 아니다. 3년도 아니고 33년을 개고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겨우 33평 닭장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된 주택 물가냐?
미친 집값이지. 지금보다 딱 3분의 1 떨어지면 정상 가격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 발표했지만 집값이 3배 폭등했죠. 3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하고 무관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5년간 300% 이상 폭등인 거죠. 너무 심하죠. 그리고 국가부채를 600조에서 1000조로 만들었죠. 이거는 사실상 공기업들 전부 다 적자 전환시키고 이렇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린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5,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3배 이상 오른 것이 부지기수인데 50% 고평가가 무슨 얘기냐. 강서구에 4억 하던 아파트가 12억, 부산에서 3억 하던 게 7억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격에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됐습니까? 좀 씁쓸합니다. 좀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현 시세에서 70%에서 80%가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뭐 최고의 거품이다. 앞으로 향후 3년간 하락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엄중히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3년 이상 하락하면 사람들은 살까요? 안 산다라는 거죠. 저 말인즉슨 3년간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진다. 관심이 꺼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죠? 뭐 부동산 경기는 최악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뭐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이 저렇게 떨어지든 말든 우리의 삶은 괜찮은 건가?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닐 거라는 거죠. 저렇게 부동산 시장에 뭐 할인 분양이나 아니면 미분양이 속출하면 또 저들의 논리대로 뭐 정부에게 매입해줘야 된다 그러고 온갖 또 세금을 또 날려먹을 수작들을 저들은 또 부리겠죠. 에이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오바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라는 걸 잘 고민하고 잘 궁리해야겠다. 라는 거죠. 게다가 언제든지 우리 삶은 부동산이 무리하게 우리를 빚지게 만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저기에서 얘기하는 역대 가장 고평가다. 향후 3년간 하락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 이제 언론사에서 앞으로 지겹게 계속 나올 뉴스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을 지키는데 제일 우선은 비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